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기본적인 First Order Logic 살펴봤고, 그리고 SMT 솔버를 이용한 엑서사이즈들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검증에 대해서 할 거고요. 검증하려면은 스페시피케이션이 필요하죠. 명세.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있고, 이 코드가 어떤 behavior, expected behavior가 뭐라는 거를 적어줘야죠. 그리고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코드가 그 명세랑 이제 일치한다, behavior가 일치한다, 그걸 검증하는 거,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스페시피케이션 하는 거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스펙, 주어진 스펙을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베러피케이션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검증할 성질을 스페시파이 적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명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이제 검증기의 인풋으로 주어지는 게 두 가지죠. 명세 그리고 코드가 주어지는 거죠. 프로그램이. 명세라는 거는 내가 뭘 하고 싶다, what을 적어주는 거고, 코드는 실제로 스텝 바이 스텝 알고리즘을 적어준 거죠. 그래서 이 명세가 이 코드랑 일치하면 검증기가 yes라고 할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no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베러피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세 스페시피케이션인데, 이 명세를 뭐 자동으로 어디서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검증기가 입력으로 받는 프로그램은 이 annotated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주석을 달아준, 주석이 달려있는 프로그램 입력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주석을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프로그램 프로퍼티, 만족해야 될 프로퍼티를 로직으로 정확하게 적어준 걸 뜻하는 거예요. 혹은 프로그램 애노테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partial correctness라는 게 있고 total correctness라는 게 있는데, partial correctness 뭐 일반적으로 기능 명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우리 여러 가지 example을 보겠지만, 정렬한 함수다, 그러면 정렬을 실제로 한다, 이런 기능을 명세하는 걸 우리가 partial correctness라고 부르고요. 왜 partial이라고 부르? correctness. 왜 partial이라고 부르냐면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보통 partial correctness라고 하면 뒤에서 자세히 정의할 겁니다. 토탈 커렉트니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끝난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경우를 토탈 커렉트니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고요. 베러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을 볼 건데, 이제 partial correctness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뭐 inductive assertion method라는 거를 정의할 거고, 그리고 total correctness, ranking function 메소드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자, 예제들이 몇 가지 나올 건데, 첫 번째는 선형 탐색이에요. linear searc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어레이를 받고요. a를 받고 인티저 변수 두 개를 받습니다. l이랑 u, lower bound, upper bound를 받고, 검색하고자 하는 엘리먼트 2를 받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rray A, 입력으로 들어온 array A에서 인덱스 L과 U 사이에 2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포멀하게 명세를 얘기했죠. 이걸 이제 뒤에서 로직으로 적을 겁니다. 아무튼 구현을 뭐 해보면, 그러니까 L부터 시작해가지고 U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찾았으면 true, 못 찾았으면 false.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볼 거고, 두 번째는 바이너리 설치라는 거.
똑같은 입력을 받고 정렬되어 있는 어레이를 입력으로 받는 거죠. 이 경우는 바이너리 설치를 하려면. 그래서 range가 valid하지 않으면 false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 지점을 계산해서 m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div는 인티저 나눗셈이에요. a 나누기 b는 실수로 나눠가지고 정수 내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포인트 인덱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간에서 찾았으면 true로 리턴하면 되고, 만약 아니다 그러면은 현재 찾고자 하는 거랑 그 중간 값이랑 비교를 해봐야죠. 만약에 찾고자 하는 게 더 크다, 중간값보다 더 크다, 그럼 오른쪽에 계속 정렬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이너리 설치를 오른쪽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중간 미들 포인트 바로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다른 경우는 그 왼쪽. 이런 함수 두 번째 example이고, 세 번째 example은 버블 소트예요. 버블 소트는 어레이 A를 받아서 일단 하나 카피를 해서 리턴을 할게요. 정렬된 어레이를 리턴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룹을 돌면서 맨 끝에서부터 인덱싱을 합니다. i가 맨 끝에서 어레이의 맨 끝을 가리키고 있다가 하나씩 빼는 거죠. 하나씩 빼서 내려오고, i는 끝에서부터 내려오고, j는 0에서부터 i까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j랑 바로 다음 거를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이전 게 더 크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인덱스를 올리는 거예요. 계속 버블링을 하는 거죠. 계속 왼쪽 오른쪽 현재 거 그 다음 거를 비교해 가지고 현재 게 더 크다 그러면 다음 거랑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렬이 된다. 이런 거 버블 소트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좀 보면, 사실 저도 잊어버렸어요. 버블 소트를 뭐 쓰진 않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인덱스 바깥 룹 i는 맨 처음에는 맨 끝을 가리키고 있다가 왼쪽으로 하나씩 내려올 거예요. 어느 순간 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버블 소트의 특징은 계속 바꿔가면서 가장 큰 값을 찾아가지고 끝에다 보내니까 이 i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정렬이 돼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현재 스냅샷이 이렇게 돼 있다. i가 이렇게 돼 있고, j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j를 이제 i까지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j랑 j 플러스 1을 비교해서 만약에 얘가 더 작은 게 발견됐다. 그럼 바꾸는 겁니다. 스와핑을 하고 다시 j를 증가시켜서 작은 게 발견했으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4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i까지만 올리면 돼요. 왜냐면 현재 얘보다 4보다 큰 애들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간단한 우리 소팅 알고리즘이고, 특징이 i보다 큰 영역에서 정렬이 되어 있다. 사실은 i부터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3개를 봤고요. 스페시피케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종의 주석을 달아줄 건데, 그 주석을 first order logic으로 달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nnotation이라고 그런다. annotation F는 어떤 로케이션 프로그램 라인 L에서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F를 달았다 그러면은 이게 인베리언트를 뜻하는 겁니다. 인베리언트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 프로그램 분석에서 항상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베리언트. 우리말로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불변식, 변하지 않는 익스프레션, 값이 변하지 않는 항상 성립하는 익스프레션. 그래서 어떤 L에서 F가 인베리언트다라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F라는 거를 인베리언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든지 간에 얘가 실행돼서 이 L까지 도달을 하면은 이 F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실행 패스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1번으로 실행했을 때는 메모리가 상태가 M1이 될 수도 있고 2번은 M2, M3 그러면은 어떤 게 오든지 간에 M1도 F를 만족하고 M2도 F를 만족하고 뭐가 오든지 간에 F가 만족이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이 F를 L에서의 인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 프로그램 검증도 그렇고 프로그램 분석도 그렇고 이 인베리언트를 찾는 게 목표야. 결국에는 테스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베리언트, 스페시피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이 인베리언트로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설트로 뭔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그 지점에서 이 어설션이 삽입된 이 지점에서의 인베리언트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달아주는 프로그램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주석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Function Specification, Loop Invariant, 그리고 Assertion. 이 3개가 다 invariant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큰 의미로. 자, 첫 번째 Function Specification. 자, 먼저 함수 단위로 검증을 보통 한다고 하면은 이 함수구라는 게 항상 실행되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밸리드하게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바이너리 서치다 그러면은 입력 어레이가 정렬되어 있을 때만 실행 가능한 거죠. 정렬되지 않은 어레이를 입력으로 받는 거는 이 프로그래머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 가정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프리컨디션에.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 전제 조건들을 프리컨디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의 프리컨디션. 자, 포스트 컨디션은 이 함수가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프리컨디션을 만족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을 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시켰다고 할 때 그 함수의 아웃풋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기술하는 게 포스트 컨디션입니다. 실행시킨 결과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포스트 컨디션이 우리가 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적어주고 싶은 비헤이비어예요. 우리 증명하고 싶은 성질이죠. 자, 예를 들어서 리니어 서치다 그러면 자, 이 아래는 코드고요. 검정색은 코드고 파란색은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프리라고 하는 건 프리컨디션 넣어준 거예요. 자, 리니어 서치도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이 로어 바운드가 0보다 커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야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퍼 바운드는 어레이 사이즈보다 작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려면 이 임의에 L과 U가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first order 로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L이 0 이상이고 U가 A의 사이즈보다 작다. 이렇게 프리컨디션을 적어줍니다. 자, 포스트 컨디션 생각해보면 리니어 서치의 기능을 우리가 뭘 증명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검색이 완료가 됐을 때 검색을 해서 만약에 true 또는 false가 리턴되는데 true가 리턴된다는 건 어떤 경우여야 돼요? 검색하고자 하는 엘리먼트가 찾아진 경우죠. false는 못 찾은 경우죠. 만약에 false가 리턴됐는데 사실은 검색하고자 하는 엘리먼트가 어레이에 있었다. 그러면 뭔가 버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이 rv는 이 함수의 return value를 뜻하는 스페셜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return value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return value는 이제 true 또는 false인데 true인 경우는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어떤 인덱스 i가 l과 u 사이에 존재해서 그 a의 인덱스 i에 가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 e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true가 리턴됐다 그러면은 l과 u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에 true가 리턴된다. 얘가 false려면 이 오른쪽이 false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false라는 거는 모든 i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i에 대해서 얘가 성립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검증을 이 리니어 서치를 검증하려면 우리가 이런 어노테이션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partial correctness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숙제에서 만들 검증기가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는. 그리고 얘를 받아서 이제 true, false를 리턴할 건데 true를 리턴한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리니어 서치를 임의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입력을 가지고 이 프리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실행을 시켰다 라고 할 때 만약에 얘가 끝나면 프리컨디션이 만족되고 펑션이 홀트 끝나면 포스트 컨디션이 따라온다. 이걸 뜻할 때 true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경우는 false 리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partial correctness를 검증하는 verifier는 가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리컨디션이 만족된다. 그리고 함수가 끝난다. 종료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true를 리턴해야 돼요? false를 리턴해야 돼요? true 검증이 돼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 임플리멘테이션이 이거 지금 만족하나요?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네, 이 경우는 이제 true를 리턴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뒤에서 여기 어노테이션 하나 더 들어가긴 할 거예요. 루비 인베리언트가. 실제로 들어간 입력은 이게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true를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실수했어요. 이거를 false로, 이거를 true로. 구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명세는 이렇게 적어줬는데 구현이 뭔가 버기하다. 그러면 당연히 false 리턴해야죠. 검증에 실패해야지. 그렇게 그 두 개를 변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현은 제대로 돼 있는데 명세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명세를 뭐 잘못했다. 그래서 얘가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false를 리턴해야죠. 검증기는 어쨌든 이 명세는 제대로 됐다고 믿는 거예요. 어쨌든 검증기가 하는 거는 이 명세와 코드의 일치를 검증하는 거고, 이 버그라는 게 스페시피케이션에 있을 수도 있고 구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만약에 프로그램이 실수로 이렇게 했어요. i는 i 더하기 0, 혹은 i는 그냥 i. true 리턴해야 돼요? false 리턴해야 돼요? true 리턴해야 된다. 좀 들어봅시다. false 리턴해야 된다. 이건 약간 헷갈리죠? true 리턴하는 게 맞습니다. partial correctness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함수가 끝난다면, 얘가 이제 true를 리턴했을 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끝난다면 correct 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면. 근데 이건 안 끝나죠 지금. 이 프로그램. 끝난다면 correct 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검증됐다라고 얘기해도 partial correctness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나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코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증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무한루프에 빠지겠죠. 이 프로그램은 무한루프에 빠지는 프로그램, 영원히 도는 프로그램이라도 증명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됐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뭔가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무한히 도는 프로그램인데 증명이 실패하려는 경우가 있을까요? partial correctness를 증명하는데 무한히 도는 무한루프에 빠지는 버그가 있어. 방금 전처럼. 근데 방금 전에는 증명에 성공해야 되는 케이스고 실패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폴링을 해볼까?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뭐야? 나머지 뭐야?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i 플러스 0 한다. 리턴값 그냥 펄스 위치 바꾸면 아까처럼 얘를 0으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무한히 도는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우리가 얘는 실패를 해야 된다. 얘는 잘못된 경우예요. 얘가 만약에 끝나더라도 잘못된 그런 경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i가 i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계속 돌겠죠. 계속 돌겠지. i가 증가되면서. 그런데 얘가 만약 설령 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얻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항상 true지만 끝날 수도 있잖아요.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 근데 그 끝났을 때 우리가 항상 이 true라 그랬으면은 이 성질이 만족한다고 개런티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아니죠. 이 경우는 i가 계속 증가해서 룹의 바운드를 벗어나가지고 뭔가 이 가비지 영역에서
이 엘리먼트 2를 찾아가지고 리턴을 하면 그게 그 안에서 찾은 게 아니고 우연히 얻어 걸린 거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패를 해야 됩니다. 무한루프에 빠지는 프로그램, 빠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파셜 커렉트니스의 의미입니다. 파셜 커렉트니스. 펑션 프리컨디션 만족해야 되고 함수가 끝난다고 가정할 때 포스트 컨디션이 만족된다. 그러니까 약간 트리키해요. 자, 바이너리 서치는 프리컨디션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이렇게 작성했다 그럼 가정하는 게 리니어 서치에서 성립하는 이거 당연히 가정해야 될 거고 추가적으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L에서 U까지 사이에. 자, 이 sorted라는 건 뭐냐면 A, L, U array A에 range L에서 U까지 둘 다 포함하는 inclusive하게 L에서 U까지 L에서 U 사이에 임의의 인덱스 i, j를 뽑았을 때 ai가 aj보다 작다. 이러면 정렬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얘를 실행해서 만약에 끝난다면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기대하는 포스트 컨디션은 이런 거죠. 리턴 밸류가 true면은 찾은 거고 false면 못 찾은 거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들 검증이가 이 프로그램 받으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블 소트. 자, 버블 소트는 입력 어레이가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죠. 소팅을 할 거니까. 한 가지 트리비얼한 프리컨디션으로 길이가 0 이상이다. 이거 사실 당연한, 안 적어줘도 사실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그냥 적어줬습니다. 사실 여기 탑으로 적어줘도 얘는 항상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포스트 컨디션은 정렬이 되어 있다. 어디서부터 정렬되어 있냐면 이 버블 소트는 리턴 밸류가 어레이니까 리턴된 어레이가 인덱스 0에서 사이즈 빼기 1까지 저 사이에서 정렬이 되어 있다. 저걸 만족하면 커렉트한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클레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완벽한 명세는 아니죠. 저게 어때요? 지금 이 정렬한 함수인데 우리 포스트 컨디션으로 sorted 이 프레디켓을 줬습니다. 이게 컴플리트한가요? 컴플리트하진 않죠. 왜냐면 우리가 sorted라는 어레이를 이렇게 정의했잖아. 어레이가 아니고 프레디켓을 sorted라는 프레디켓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L과 U 사이에 인덱스 ij를 잡았을 때 오더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다. 뭐 이렇게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입력 어레이가 출력 어레이랑 같다는 보장이 빠져있죠. 그래서 약간 언더 스페시피케이션을 한 거긴 합니다. 현재. 근데 뭐 그렇다고 할게요. 원래는 이게 컴플리트하게 주려면 정렬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이 A0랑 RV가 서로 퍼뮤테이션 관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스펙을 완벽하게 주는 경우는 또 드물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언더 스페시피케이션을 줍니다. 여러분들 테스팅할 때 모든 걸 다 테스트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이 정도만 요것만 만족돼도 이거의 커렉트니스가 충분히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여러분들 뭐 지금 숙제에서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 검증이랑 프로그램 합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프로그램 검증이라는 거는 이 명세가 주어지고 코드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가 일치하는가, 컨시스턴트한가를 얘기하는 거고, 프로그램 합성이라는 거는 명세만 줍니다. 그럴 때 이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합성에서 항상 합성할 때는 이 명세를 잘 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꽤 더 중요해요. 검증에서부터. 왜냐면 명세를 이렇게만 주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리턴할 필요가 없고 그냥 콘스탄트 어레이 하나만 리턴해도 이 명세를 만족하기 때문에 스페시피케이션을 언더로 주면은 좋지 않겠죠. 어쨌든 프로그램 검증할 때는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낫고요. 질문이 뭐까지? 그리고 우리 펑션 프리컨디션, 포스컨디션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램 검증을 할 때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프리컨디션, 포스트컨디션 이렇게만 주면은 사실 검증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제가 인트로덕션 우리 학기 시작할 때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검증이라고 하는 기술은 완전한 자동화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자동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룹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일종의 다른 종류의 스페시피케이션 혹은 프로그램 어노테이션을 각 룹마다 달아줘야 됩니다. 사람이. 이게 이 프로그램의 비헤이비어를 기술하는데 불필요하지만 검증기를 도와줘야 돼요. 룹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입의 스페시피케이션이 룹 인베리언트입니다. 파셜 커렉트니스를 자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룹이 어노테이트가 돼야 된다. 룹 인베리언트 F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숙제에서 받을 프로그램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프리 포스트 컨디션 주어지고 그리고 각 룹마다 룹 인베리언트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프리 포스트 컨디션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하려면 내 의도를 주는 거고, 룹 인베리언트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주는 거죠. 얘는 사실 안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이런 게 룹 인베리언트인데 while 룹이다 그러면 while 룹의 컨디션 중간에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컨디션 중간에 어떤 포뮬라 F를 적어줘요. 걔를 우리가 룹 인베리언트 혹은 간단히 인베리언트라고 그러고, 어떤 프로퍼티냐면 인베리언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 지점이 실행될 때마다 매번 성립해야 되는 성질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룹을 이 바디를 한 번도 실행 안 했을 때 0번 실행했을 때도 얘가 성립해야 되고, 한 번 실행해서 돌아왔을 때도 성립해야 되고, 두 번 실행했을 때도 성립해야 되고, 계속 성립해야 됩니다. 룹이 끝날 때도, 룹을 엑시트 할 때도 성립해야 돼요. 룹을 몇 번 돌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어설션, 그런 의미에서 룹 인베리언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룹의 시작 지점에서 모든 이터레이션에서 성립을 해야 되는 F이기 때문에 이 룹의 바디로 들어갈 때는 이게 성립하겠죠. F에다가 컨디션을 AND해서 AND 한 개 성립을 할 거고, 바디에서 바디 들어갈 때. 그리고 룹을 빠져나갈 때는 이 컨디션이 성립 안 하는 경우죠. 그런데 스틸 룹 인베리언트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룹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인베리언트에다가 컨디션에 낫을 붙인 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검증을 할 때는 이 룹 인베리언트를 찾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프리포스트 컨디션은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자동화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명세에 적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자동화한다? 아무튼 그건 뭐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리니어 서치 같은 경우는 어떤 인베리언트가 성립할 거냐면 이 룹을 몇 번 실행하든지 간에 뭐가 성립하냐면, 일단 i가 l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i가 l보다 크죠. 그리고 i가 l에서 시작하고 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i가 l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게 얘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얘를 적어줘요. 자,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얘도 성립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레이를 지금 L에서부터 U까지 탐색을 하는데 지금 i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지금 룹을 돌아서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중간까지 온 거죠. 내가 i까지 왔다는 얘기는 L과 I 사이에 어떤 J를 보더라도 그 J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탐색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인베리언트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서치를, 이 룹을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생각하고 있는 이 룹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사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익스플리시트하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렇게 많이 표현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프로그램 검증을 하려면 저런 걸 표현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현할 검증기가 이런 컴플리트한 명세를 받으면 true를 리턴을 할 겁니다. 이게 왜 true가 되냐면, 근데 우리 검증 알고리즘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자, 우리가 가정하는 것, 이 프로그램이 커렉트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보여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그렇죠? 보여야 되는 게 이거야. 근데 룹 인베리언트로 이걸 적어줬어요. 룹을 돌 때마다 항상 이게 성립한다 라고 적어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검증기가 어떻게 리즈닝을 할 거냐면, 자, 룹을 빠져나가서 얘가 false가 리턴될 때, 일단 true가 리턴될 때부터 봅시다. true가 리턴될 때는 뭔가 이 패스를 따라서 true가 리턴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틀이 변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인덱스 i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i가 1보다 작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리턴합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트리키한 경우는 이 룹을 빠져나가는, 룹이 종료해가지고 false가 리턴될 때겠죠. 자, 이 경우는 일단 룹 인베리언트가 룹을 빠져나갈 때도 성립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얘가 성립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컨디션을 니게이트하는 게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리턴 밸류가 false가 되겠죠. 그럼 이 사실, 이 세 개 1번, 2번, 3번 이걸 가지고 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증명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리턴 밸류가 false라 그랬으니까 얘가 false고, 얘가 false라면 이 오른쪽도 false가 되고, 오른쪽이 false라는 거는 모든 i에 대해서, 이 레인지에 있는 모든 i에 대해서 얘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미 여기서 룹 인베리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j에 대해서, i보다 내가 j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거랑 다르다. 근데 이때 i는 u보다, 사실 i가 u죠. 끝날 때는 얘가 이제 u기 때문에
포스트 컨디션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룹 인베리언트가 만약에 약한 게 적혀 있다. 이런 게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것만 이게 없다. 얘도 일단 룹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룹에 대해서 어떤 룹을 가져와도 tru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인베리언트죠. 그런 식으로 룹 인베리언트는 무한히 많을 수 있어요. 주어진 룹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룹 인베리언트예요. i가 a보다 크다. 그런데 얘는 주어진 이 포스트 컨디션을 증명할 만큼의 정보를 주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검증기는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인베리언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for or j 같은 분모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 룹 안에서의 가능한 모든 상태를 따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그냥 어떤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그 Z3 같은 질문이 뭐죠? for or를 사용해서 그 네. j의 룹 안에서 가능한 모든 값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정하는 값을 전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명제를 우리가 더 생산해서 룹 안에 있는 상태들을 가능한 상태를 추가적으로 적어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저 명제를 그냥 로직 솔버에다 던지면 풀어주는 그런 이해를 그래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룹 인베리언트에다가 뭔가를 더 더해가지고 얘를 임플라이 하는지를 이 임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G3한테 줄 거예요. 그럼 G3가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밸리드하다고 알려줄 거예요.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브레이크 아니야 뭐 특별한 그런 가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브레이크 상관없어요. 우리 언어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없는데 네. 있어도 상관은 있나 우리 언어에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함수 내에서 포함되지 않은 전역 변수 같은 거 다시 사용된다면 그것도 영세해를 할 수 있고 전역 변수를 쓰는 경우에 할 수는 있죠. 프리컨디션에 넣어줘요. 이제 전역 변수가 이 함수가 실행될 때 만족해내는 성질을. 만약에 베이스 컨디션처럼 실행 도중에 바뀌는 실행 도중에 전역 변수의 값이 바뀐다. 뭐 사실 지금 뭐 전역 변수나 이 로컬 변수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모든 전역 변수는 다 로컬 변수 이 함수 파라미터로 다 넣어서 패싱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역 변수가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역 변수가 있고 없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공유하는 경우를 물어본 거구나. 전역 변수를 각 스레드가 공유하는 경우. 뭐 결론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도 그 전역 변수가 이 스레드들이 어떤 글로벌한 뭐 메시지, 데이터를 같이 쉐어한다.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검증은 모듈러하게 함수별로 혹은 스레드별로 하고요. 그때 얘네가 인베리언트로 뭐 적어주면 돼요. 이 공유 변수가 항상 어떤 이 스레드 인터리빙이 일어나도 만족하는 성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종의 스레드 인터리빙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을 가정하고 프리컨디션 인베리언트로 가정하고 검증합니다. 버블 소트 프리컨디션을 그런 게 있었고 포스트 컨디션 정렬이 되어 있냐 얘기했고 룩 인베리언트를 달아줘야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이제 이제 for loop. 자, 일단 for loop으로 제가 썼지만 모든 for loop은 while loop으로 변환할 수 있죠. 간단히. 이런 거는 A의 이런 식으로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제가 for loop으로 썼지만 while loop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숙제에서도 while loop밖에 없어요. 뭐 파서는 for loop을 지원하긴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는 그 abstract syntax에는 while loop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 while loop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i에 대한 것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i는 일단 a보다 작겠죠. a의 a 빼기 1에서 시작하니까 a보다 작을 거고 a의 사이즈보다. 그리고 로어 바운드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a의 사이즈가 0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에 대한 인베리언트는 바깥의 룹에서 마이너스 1에서 a 사이다. 자, 그리고 이 버블 소트가 동작하는 걸 잘 보면은 어떤 인베리언트가 성립하냐면 이만큼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해서 아까 우리 솔티드로 표현해 보면 어떤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와도 i에서부터 이 끝까지 이거는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i에서 시작해서 끝까지는. 그래서 그 인베리언트를 그 끝에 넣어준 거고, 또 하나 성립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정렬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뒤에 오는 요만큼까지 얘네들은 이 뒤에 정렬되어 있는 애들보다 여기서 어떤 이 앞부분에서 어떤 원소를 꺼내더라도 이 뒤에 거보다 뒤에 거에서 가장 작은 원소보다 작죠. 그거를 파티션이라고 표현할게요. 다시 얘기해서 파티션이라는 프레디킷은 A에서 L1, U1, L2, U2. 그래서 L1보다 크고 U1보다 작은 어떤 인덱스, 임의의 인덱스 i랑 그리고 L2에서 U2. 임의의 인덱스 i, j를 생각할 때 i는 L1에서 U1 사이에 있는 거고, 그리고 j는 L2에서 U2 사이에 있는 거고, L2가 U1보다 크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ai가 aj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면 파티션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어레이를 두 개로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가지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부에 있는 원소들보다 항상 무조건 더 작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아까 얘기했고 뭐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A 버블 소트 중간에 A에서 0에서 i까지랑 그러니까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가 정렬된 영역이죠. 정렬된 이만큼이 정렬된 영역이고, 얘가 정렬이 안 된 0에서 i까지가 정렬 안 된 영역이니까 정렬 안 되어 있는 영역에서 뭘 뽑아도 정렬되어 있는 영역에서의 최소값보다 작다. 이렇게 파티션이 되어 있다. 뭐 그런 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도 적어보면 i는 a보다 작은데 이번에는 1 이상이에요. 왜냐면 j가 i보다 작을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for를. 그리고 j는 0에서 i 사이. 그리고 위에서 성립했던 거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이런 게 또 들어갔는데 이건 뭘 뜻한 거냐면 자 j-에서 j까지 그러니까 j 번째 엘리먼트를 뜻하는 거예요. j 번째 엘리먼트가 0에서 j-1의 임의의 원소를 뽑아도 j보다 작다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면 자 j가 있다 그러면은 이 j가 지금 이 앞에서 가장 큰 애를 계속 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그 프로퍼티도 파티션이라는 프레디킷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블 소트를 어노테이트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이제 입력으로 받으면 검증에 성공하게 됩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저 상황에서는 패션들 수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필요가 어디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패션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정렬돼 있고 거기서에서도 최소값을 쓰고 지금 L1이랑 L2에서 패션들을 쓰는 쪽이 다 소키드가 붙어 있어 말씀하신 그쪽보다 더 만족하는 거죠. 아, 우리 뭐 이 중에서 지금 필요 없는 게 있다는 얘기가요? 네. 어떤 여기 필요 없어요? 네. 필요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임플라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은 파티션드에서 그 L2에서 유수까지 거기서 제일 뽑아서 쓰게 돼 있는데 네. 그 유수 파라미터가 아예 필요 없고 항상 L2만 보면 되는 게 아, 이 경우에 모든 경우에 파티션들에서 제가 지금 얘기 못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시죠.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자,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 검증이 어떻게 보면 이 코드보다 복잡할 수가 있어요. 명세가 내가 이제 프로그래머의 버든이 코드 작성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 그게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 검증 굉장히 좋은데 이 인베리언트를 물론 이거를 아주 제대로 된 프로그래머면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작겠지. 아닌가요? 잘 생각해보면 어쨌든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그거를 어쨌든 명시적으로 적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 이게 이 프로그램 검증 기법의 단점이에요. 네, 엑서사이즈 몇 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로 simple while n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i를 n번 이더레이트 해가지고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밸류가 n이 되도록. 우리 증명하고자 하는 성질은 n이 자연수일 때 리턴되는 값이 n과 같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증명하려면은 어떤 인베리언트가 필요할지 한번 적어봅시다. 근데 제가 프로그램 검증이 뭐 어렵다고만 얘기했지만 이게 근데 검증의 단점은 뭐고 어렵다는 거고 버든이 크다는 거 장점도 명확하죠.
한번 검증하면 테스팅이 전혀 필요 없어집니다. 앞에 버블 소트 이 검증이 되면은 테스팅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 무한히 많은 테스트를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면은 검증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존 같은 데서는 그런 방식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음 숙제에서 만들 이 검증기가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포멀하게 적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거고, 아마존에서 데스니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도구가 있어요. 실제로 아마존 AWS의 어떤 중요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그 데스니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죠. 어떻게 어떤 게 필요하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게 같거나 작다예요? 작다예요? 같거나 작다죠. 루비 끝날 때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트 2 프로그램 베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있고, 파트 3가 앱스트랙 인터프리테이션 혹은 정적 분석 스태틱 어널리시스가 이제 파트 3의 주제인데, 정적 분석은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요런 퀴즈 푸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프리 포스트 컨디션 주고 요 어노테이션을 숨겨놔요. 그러면은 정적 분석기가 실제로 핵심적으로 한 거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적었던 이 인베리언트 이거를 만들어주는, 인퍼런스 해주는 게 이 프로그램 검증 관점에서 바라보는 프로그램 분석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 그 인베리언트 인퍼런스를 하는 인베리언트 인퍼런스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베리언트 인퍼런스를 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게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 정도 인베리언트 자동으로 합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지막 숙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게 딱 봐도 이거는 가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건 못합니다. 제가 못한다고 단정을 내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현존하는 기술로는 어렵다. 굉장히 챌린징하다.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앱솔루트 어레이. 어레이를 받아가지고 어레이 엘리먼트들을 다 앱솔루트 밸류로 치환해가지고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A0 받아가지고 A에 카피한 다음에 룹을 돌면서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리턴한다. 자, 프리컨디션은 출입이란 프리컨디션 사이즈가 0 이상이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컨디션은 어떤 게 만족돼야 되냐면은 리턴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모든 엘리먼트가 다 0보다 커야죠. 모든 K, 인덱스 K에 대해서 저 사이즈 0에서 사이즈까지 어떤 걸 잡아도 그 엘리먼트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함수가 리턴됐다면. 이것도 언더 스페시피케이션이긴 하죠. 그죠? 어쨌든 이 정도만 만족한다고 체크를 해보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룹 인베리언트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i에 대한 게 성립을 해야 되고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a보다 작을 때까지 룹을 도니까 결국에 a의 사이즈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i가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포스트 컨디션을 증명을 당연히 못할 거고요. 이 룹에 어떤 성질까지 기술을 해줘야 될 거냐면 사실 이 경우는 이게 거의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이 인덱스 k에 대해서 i 전까지 현재 내가 i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은 i 이 왼쪽에 있는 인덱스에 대해서는 a의 i가 0 이상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이제 이 정도 적어주면 증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리니어 서치를 조금 바꾼 건데 아까는 true, false를 리턴했다면은 이번에는 인덱스를 리턴하도록 바꿔본 거예요. 자, 그래서 a랑 찾을 키를 받아가지고 인덱스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즈 작을 때까지 돌면서 찾았으면 그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증가시키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거예요. 프리컨디션은 true. 자, 이거는 한 포스트 컨디션 적어봅시다. 뭐가 만족돼야 해? 이 함수의 correctness를 내가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증명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이런 거겠죠. 이 리턴 값이 -1,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리턴이 되면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못 찾았다는 얘기니까 모든 인덱스를 다 뒤져도 어레이 사이즈까지 다 뒤져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리턴 값이 0 이상인 경우에는 존재한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의 K가 아니고 요 RV 리턴 값에 가서 그걸 했을 때 그 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컨디션 그런 식으로 생겼고, 그랬을 때 룹 인베리언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요겁니다. 앞에 포스트 컨디션 이렇게 생긴 동일한 거예요. 자, 바이너리 서치를 while 룹으로 구할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 룹 인베리언트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든지. 자, 그리고 find max라는 함수가 이제 뭐 가장 큰 거 찾는 겁니다. 이것도 포스트 컨디션 뭐가 될지, 룹 인베리언트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설션, 세 번째 어노테이션 타입이 어설션인데, 이 어설션 런타임 어설션이라고 부릅니다. 런타임 어설션. 혹은 뭐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뭐 직접 줄 수도 있는데 런타임 어설션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파셜 커렉트니스가 제대로 증명이 되려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까지 증명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array index out of range 뭐 그런 버프 오버 그런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죽지 않는다, 크래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보장이 되어야죠. 기본적으로 파셜 커렉트니스 보인다는 게. 근데 우리 뭐 여러분 숙제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가정할 겁니다. 런타임 에러가 없는 프로그램만 입력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가정 없어도 우리가 이 런타임 에러 같은 것들은 쉽게 어설션 형태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파셜 커렉트니스 증명보다 사실 일반적으로 더 쉽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버프 오버런이다. A를 인덱스 I로 접근하는데 만족되는 거는 I가 0에서 이상이어야죠. 이런 array access expression 바로 직전에다가 자동으로 이런 어설션을 넣어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증기가 이걸 체크하도록, 이게 일종의 포스트 컨디션이 되도록, 그런 걸 이제 런타임 어설션이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서치 같은 거, 예를 들어 나누기 같은 경우도 이게 디비전 바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 뭐 익스프레션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 익스프레션의 값이 0이 아니다. 여기도 array out index가 아니다. 버블 소트도 이렇게 어노테이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자동으로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서머라이즈 하면은,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파셜 커렉트니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검증하기 위해서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크게 펑션 프리 포스트 컨디션이 있고 룹 인베리언트 적어줘야 되고 원타임 어설션